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변호사가 되어 나타난 남편의 전 여친을 보더니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는 시누이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글을 정리하듯이 써내려가도 괜찮았지만 그때 당시에 무척 당황했었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무슨 시올드니 시짜짓이니 그런 말들은 그저 지나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의 얘기려니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엄마한테서 시집살이니 고모들의 흉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고모들과도 할머니와도 별 문제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물론 고모들과는 그리 가깝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트러블 있다거나 불만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전 남편과는 오랜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했었어요. 남편에게는 여동생만 한 명 있었어요. 요즘 현실 남매처럼 오빠한테 함부로 기어오르며 투닥거리는 여동생이었죠. 연애 때도 여동생과 밥 한 끼 한번 먹자고 해도 반대를 해서 얼굴 한번 못 본 채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처음 본 저에게 한 첫마디가 "어머, 사진빨을 잘 봤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물이 기대했던 것보단 영 아니다란 말처럼 들리더군요. 초면인데 좀 거슬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시네요" 라고 해주었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저는 사진빨을 못 받는 편이라서 실물이 더 낫다고들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누이 될 사람의 거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었죠. 행여라도 예비 시누이가 실수를 할까 봐서 예비 시모가 조용히 하라고 얌전히 있으라고 주의를 주더군요. 딱 봐도 버릇없이 키운 집 딸이더라고요.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 졸업 후에 외국계 기업에 입사 직전이었어요. 회사 입사를 축하한다고 했더니 맨입으로 그런 말은 하나도 와닿지도 않는다면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예비 시누이 될 사람한테 선물 하나도 준비해오지 않았냐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놀랐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 처음 본 손님한테 예의 없다고 제지시키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의 여동생이 그러더군요. "오빠 첫사랑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아마 지금도 오빠가 그 여자를 못 잊을걸요? 오빠가 엄청 좋아해서 쫓아다녔거든요" 라고 하길래 다 알고 있다고 웃으면서 말했었죠. 하필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예비 남편의 첫사랑 얘기를 꺼내다니 참 맹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저는 전 남편의 두 번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서 자기 첫사랑에 대해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대학 입학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엄청 좋아해서 쫓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동생이 절친의 언니였다고 했어요. 같은 학교 입학했다고 해서 재미삼아 소개시켜 줬었는데 전 남편이 첫눈에 반했다더군요. 편하게 치고 가기를 원했었는데 전 남편이 너무 들이대는 바람에 질려서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아서 혼자 애를 태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전 남편이 첫사랑은 아니었었죠. 전 남편도 그 당시에 그걸 알고 있었고 우린 서로 다 고백했었네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전 남편과 저는 그때 아주 사소한 일로 결혼 준비할 때부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결혼하면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별다르진 않았어요.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려고 하고 막상 결혼하고 보니 이것저것 신경 쓸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돈 문제였었죠. 결혼 전에 제가 모아둔 돈 외에 따로 친정 부모님께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돈이 있었어요. 제 금고에 현찰로 넣어두기도 했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을 해놓았었죠. 물론 남편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어차피 제가 비상금으로 사용할 돈이라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은 제가 금고를 좋아해서 항상 금고를 소지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3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금고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글로 들어온다는 말을 친정엄마한테 듣고 자랐거든요. 작은 사이즈의 금테두리 금고는 장식품처럼 서재방에 다 보이는 곳에 두었고 큰 사이즈의 금고는 붙박이장 안쪽을 꽉 메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호시탐탐 그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돈이 있을 거라 여기고 그런 거였어요. 꽤나 많은 비상금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평소에 제가 금고에 현금을 넣어두어야 돈이 제 발로 찾아온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금고안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금고안을 보여달라고 때 아닌 때를 쓰기 시작해서 조금 다투었었죠. 전 끝까지 남편에게 제 비상금에 대해서 오픈하기 싫었기 때문에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그땐 전 남편이 무척 많이 삐져 있었는데 마침 시누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시댁집하고 저희 신혼집하고는 그리 멀지 않아서 시누이가 수시로 자주 들르곤 했었죠. 그날도 속없이 전 남편이 시누이에게 저를 앞에 두고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난삼아 흉을 보기 시작한 것이 다툼이 되었고 시누이를 가운데 두고 급기야 큰 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저는 하필 시누이에게 이러쿵 저러쿵 제 흉을 보는 전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시누이가 전적으로 자기 오빠 편만 들고 저에게 이래저래 한마디 하는 소리에 더 열이 받았습니다. 언니는 왜 오빠 돈으로 살림을 다 맡아하면서 금고석을 한번 보여달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오빠가 성질 날만 하네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쫑얼대고 있고 전 남편은 옆에서 맞장구 치고 있는데 기분이 무척 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야, 너랑 못 살겠다. 아무리 결혼했어도 각자 물건에는 터치를 말아야지. 결혼했어도 서로 기본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니? 내가 싫다는데 왜 강요를 하는데? 내가 금고를 3개나 가지고 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참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전 남편에게 묻더군요. 오빠, 혼인신고 아직 안 했지? 그러자 전 남편이 안 했다고 하자 그럼 서로 헤어져.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지. 언니, 오빠랑 헤어지면 되겠네. 뭐하러 이렇게 살아? 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언니가 못 살겠다고 하니까 오빠도 이참에 오빠 첫사랑 다시 만나보는 건 어때? 라고 했습니다. 수미 언니가 오빠 잘 사냐고 물어보던데 아 그리고 수미 언니 변호사 되어서 로펌에 들어갔어. 잘 됐네. 뭐하러 이렇게 살아? 헤어져버려. 라고 하더군요. 비꼬듯이 말하는 시누이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네 부부가 서로 싸우면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못 살겠다란 말 한마디에 바로 헤어지라니. 거기에다가 전 남편의 첫사랑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약을 올릴 참이더군요. 완전 저에게 도전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 기다렸다는 듯이 헤어지라고 하네? 라고 했어요. 언니가 못 살겠다고 했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쌈박질해요? 헤어져요. 둘이 안 어울린다 했더니 딱 헤어지면 되겠네요. 뭐가 그렇게 우리 오빠한테 불만이 많아요? 정말 부탁하니까 제발이지 헤어지세요. 하고는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오빠한테 대들고 싸우는 꼴 못 보겠으니 헤어지란 말이었어요. 그런 시누이 말에 전 남편은 자기 동생이 틀린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거두는 통에 저는 완전 화가 났습니다. 딱 보아하니 네가 결혼했는데 이만한 일로 헤어지겠다고 하겠니? 이참에 네 버릇이나 잡아보자 라는 심산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나면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아무 말 않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헤어지는 거 찬성하는 거지? 라고 했어요. 네 동생이 감히 내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네 첫사랑까지 들먹이면서 헤어지라고 요구하는데 나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 그래 헤어지자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홧김에 하는 소리인 줄 알고는 대꾸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고 답답해서 퇴근 후 친구와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신우 인스타에 사진이 올라오더군요. 거기는 오빠의 첫사랑이란 말과 함께 아주 예쁜 여자랑 소갈비 먹는 모습을 찍어서 여러 장 올렸더라고요. 저 보란 듯이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솔직히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전 남편이 장미꽃 한아름을 안겨주는 샷을 찍어서 올렸고 전 남편의 첫사랑이랑 둘이서만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이쯤 되면 신우와 전 남편의 의도적인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었죠. 완전 소외된 느낌이었고
더욱더 이혼을 결심하게끔 되었어요. 그 뒤로도 3일 연속해서 셋이서 만난 모습을 기가 막힌 샷으로 찍어서 올리더군요. 그동안 얼굴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타에 또 오빠가 첫사랑과 다시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이어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 속의 전 남편은 첫사랑을 만나서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랑 사귄 지도 꽤 오래되어서 이제 각 결혼했지만 권태기가 올 때도 됐다 싶었어요. 저야 이미 이혼 결심을 한 터라서 더 이상 미련은 두지 않기로 했지만 결혼한 여자한테 이렇게 대놓고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니 참 실망했습니다. 전 남편의 첫사랑이란 여자와는 진도가 잘 되어가는지 어쩐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분할 절차는 깔끔히 마무리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참 범자스럽게 복잡하더니 헤어지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더군요. 다시는 이런 결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후 전 남편과 헤어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회사 동기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매번 맛집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방을 하는 날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고급 레스토랑이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곳인데 평소엔 비싸서 가보지 못하는 곳이라서 정해졌던 곳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오는데 누가 저를 불렀어요. 정수연, 수연이 아니니? 라고 어떤 말쑥하고 키도 큰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하네요. 그 남자 몸 전체에 후광이 비친 듯이 눈부신 모습에 정신이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어쩜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내 이름을 부를까 하고 순간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아는 눈치였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네, 수연아, 나야, 정환이. 정환이? 누구? 중학교 동창을 몰라봐? 나 서정환이야. 물론 중학교 때 동창인 친구 서정환이란 아이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역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도 누굴까 하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 아주 답답하고 섭섭하다는 듯이 하면서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가만 보니 약간 정환이 얼굴이 남아있긴 했지만 전 여전히 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 딴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 서정환이란 친구는 키도 작고 왜소해서 따돌림 받던 애였어요. 남자애들 사이에서만 그랬었죠. 순하고 말수도 적어서 남자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여자애들하고만 지냈으니까 남자애들이 더 무시하고 왕따시키곤 했었죠. 저는 그런 정환이를 동생처럼 많이 챙겨주었어요. 머리는 좋아서 공부는 곧잘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년이 바뀌고는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키도 크고 잘생긴 훈남으로 잘 자랐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서정환이가 맞니?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라고 했더니 호탕하게 웃으면서 정말 반갑다고 했습니다. 정환이가 여자랑 데이트하러 왔다고 하면서 먼저 보낼 테니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환이와 난 그날 저녁에 몇 시간째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 신기했었죠. 정환이는 제가 하나도 안 변했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모습을 한 번만 보고도 바로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한 번씩 생각나고 어찌 지내나 궁금했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간 뒤로 키가 급격히 자랐고 체격도 많이 좋아져서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다 알만한 꿈의 직장인 그곳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탑 연봉을 자랑하는 직장에다 훈남에다 여자들이 줄줄 따르겠더라고요. 물론 현재 사귀고 있는 아가씨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렇지. 그 아가씨는 이런 남자를 만났으니 땡 잡은 거였죠. 동창회도 나갔었지만 제가 보이지 않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창회에서 대충 제가 결혼한 것도 알았고 이혼한 소식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번씩 생각나서 연락처를 알아보고 연락해볼까도 생각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망설여졌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우린 예전의 친구처럼 정말 편하게
속마음도 다 털어놓아가며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혼한 스토리도 다 얘기해줬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털어놓지 못한 얘기를 정환이한테는 마음 편히 털어놓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무런 색안경 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친구처럼 정환이랑 매일 톡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정환이가 자기 약혼녀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약혼녀가 아무리 친구라도 여자라서 싫어할 거라면서 마다했었는데 같은 여자끼리니 한번 보고 어떤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정환이 말에는 거절을 못하겠더군요. 정환이가 좋아하는 여자는 얼마나 멋진 여자일까 하고 궁금도 했습니다.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었죠. 주말이라서 교회로 나갈 거라면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정환이 여자친구는 자주 간 곳이라서 자차로 잘 찾아올 거라면서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어떤 여자일까? 상상대로 아름다운 여자겠지? 싶었습니다. 공기 좋고 근처에 호수가 있는 한옥 카페였어요. 가는 도중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이 왔더군요. 정환이와 함께 한옥 카페로 들어가서 정환이의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이럴 수가. 정환이의 약혼녀가 전 남편의 여동생인 그 막대먹은 신우이였어요. 정환이와 함께 온 저를 보고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동그래진 눈과 벌린 입이 다 말해주었어요. 영문을 몰라서 정환이와 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여길? 말도 잊지 못하고 당황해 하더군요. 저도 무척 놀라서 정환이를 쳐다봤었죠. 설마 이 여자가? 아니겠지? 정말이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환이의 약혼녀인 전 남편의 여동생을 보는 순간 제가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물론 전 남편의 여동생도 놀라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정환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너 전 남편의 여동생이었지? 미리 말해주면 안 온다고 할까 봐서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자 라고 했습니다. 순간 기분이 참 더럽더군요. 하필 정환이 약혼녀가 그 얄미운 전 신우이라뇨. 그리고 정환이의 약혼녀가 전 남편의 여동생인 줄 알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우아했었네요. 놀란 저를 자리에 앉히고는 정환이가 차분할 때 얘기해주겠느라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 얼굴이 굳어져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머리 좋은 약삭 바른 전 신우이는 청초하고 막티 맑은 이슬만 먹고 자랐을 법한 모습으로 둔갑하고 정환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습니다. 완전 딴 여자처럼 행세였는데 구역질 나는 줄 알았습니다. 말투나 표정 그리고 눈웃음까지 어쩜 저리도 간사할 수 있을까 싶었네요. 처음엔 왜 정환이랑 내가 함께 오는지 의아해하더니 정환이가 소개시켜주고 싶다던 그 친구인 줄을 깨닫고는 천연덕스럽게 대하더군요. 언니 오랜만이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라고 했어요. 저는 정환이를 쳐다보고 이 여자가 네가 말한 약혼녀가 맞냐고 다시 되물었었죠. 그렇다고 하길래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하필 이 여우 같은 애를 만났다니. 제가 안색이 좋지 않자 전 남편의 여동생이 저에게 언니 하면서 방석을 깔고 앉으라면서 상냥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정환이를 생각해서 꼭 참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있었어요. 전 남편의 여동생인 정환이 약혼녀는 저에게 그동안 어찌 지냈냐면서 궁금했었다면서 맘에도 없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그런 저를 쳐다보던 정환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수연아, 이 자리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을 해도 돼.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여동생에게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왜 만나주지 않냐고 했었지? 수연이랑 만나느라 너 만날 시간이 없었어. 그동안 잘 생각해봤었는데 너랑은 결혼하지 않기로 맘먹었다. 너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알고 있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달라붙지 마라. 부탁할게. 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새하얗게 질린 전 남편의 여동생을 보니 참 안 됐다란 생각이 들면서도 정환이가 이런 애랑 인연을 끊는 것을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환이가 제 손을 잡고 저를 데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정환이에게 참 잘했다고 말해주었고 얼마든지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저런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때문에 저 여자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파혼했으니 책임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정환이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약혼녀의 겉모습만 보고 마음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환이에게 한 이혼 스토리를 들으면서 약혼녀가 하필 저의 전남편의 여동생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의 모습이 위장된 모습이었을 뿐이고 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마음이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있었더니 귀찮게 만나자고 연락하는 바람에 작정을 하고 파혼 선언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옛날 중학교 때부터 저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마음을 속으로만 가둬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반이 갈라진 후에도 고등학교에 가게 된 후로도 늘 저에게 연락하고 싶었었는데 소심해서 연락하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남편의 여동생 앞에서 제 손잡고 나올 때만 해도 믿지 않았어요. 설마하니 정환이가 나를 좋아하리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같은 현실이었어요. 저는 정환이를 레스토랑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 옛날 정환이는 단순히 친구였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정환이는 내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진실한 마음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와 정환이는 연인이 되었어요. 한편 뜬금없는 저의 등장으로 파혼하게 돼버린 전남편의 여동생이자 정환이의 전 약혼녀는 회사에다 그리고 가족 친지들한테까지도 정환이랑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자랑질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사실 양가 인사드리고 상견례 직전에 정환이가 저를 만났어요. 저를 만난 후로 저의 이혼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던 전 약혼녀에 대해서 나름 다른 각도에서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전 시누이가 다니던 회사에도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수소문해봤더니 아니 글쎄 이 남자 저 남자 안 거쳐간 남자가 없었답니다. 일단 인물 좋고 조건 좋은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서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차버리곤 했다네요. 물론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처음엔 완전 여성스럽고 단아한 모습으로 여신인 것 마냥 다가오더니 아니다 싶으면 완전 딴판이더랍니다. 자유연애주의자라서 아무 남자하고도 여행을 며칠씩이나 다녀오고도 바로 쿨하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다네요. 전혀 뜻밖의 모습을 알고 나서 파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었죠. 정환이 같은 좋은 남자가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얼마나 불행했을지 뻔합니다. 제 앞에서 파혼선언 당한 이후로 전 남편의 여동생은 끊임없이 메시지와 전화를 해대더군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자 회사까지 쫓아왔습니다. 정환이한테서 물러서라고 난리더라고요. 자기는 정환이 없으면 못 산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제발 부탁이니 정환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내가 미쳤니? 내 친구 정환이가 너 같은 애랑 사귄다면 당장 쌍수 들고 말릴 판에 내가 미쳤다고 너랑 정환이랑 이어주게 하겠니? 너 참 염치도 없는 애다. 네 오빠랑 이혼하라며 네 오빠 첫사랑을 갖다 붙여주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니? 정신이 온전치 않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군요. 지금 오빠는 수면이랑 헤어져서 혼자야. 오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 언니가 오빠를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필게. 정환 씨는 내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 언니는 이혼 여자나 정환 씨 집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충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다른 여자는 몰라도 걸레 같은 너는 절대 안 되지. 이 남자 저 남자 한둘이 아니더만. 정환이도 알고 있던데. 더 이상 내 회사에 찾아오지 마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너네 회사에 소문내서 얼굴도 못 들게 해버릴 테니까 라고 했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주위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정을 하더군요. 그동안 결혼까지 하고 싶다던 남자는 없었는데 정환 씨를 만난 후론 꼭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 한 번만 용서해주고 정환이한테서 물러나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 뒤로도 회사로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감히 전 남편이 집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걔는 그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네 동생이 죽건 말건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리고 네 동생이 그렇게 된 건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네 동생이 파혼당할 짓들을 하고 다녔던 건데 왜 내 탓을 하니? 나도 그 남자 사랑하고 있어. 내가 미쳤다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물건처럼 다른 여자에게 주니? 정신 차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래. 너도 네 첫사랑이 소중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신부 나 몰라라 하고 만나고 다녔잖아. 그것도 네 여동생이 부추겼잖아. 그때 일은 하나도 기억이 없나 보네. 재수없으니 얼른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그냥 갔습니다. 전 남편은 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첫사랑인 그 여자한테 혹해서 행여나 저와 이혼하면 그 여자와 어떻게 해볼 참이었는데 전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도 여동생이 친구 언니란 사실을 잊은 것 같았네요. 유유상종끼리 친구라고 했던가요? 좀 재미있어서 한때 어울리고 놀아주다가 뻥 차버렸던 거죠. 자기 여동생처럼 말이죠. 지저없는 전 남편을 그 여자가 100번 잘 찾다고 역시 똑똑한 여자라고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마에다 이 남자는 결혼에 결격 사유가 있는 남자이니 주의바람이라고 써붙이고 광고하고 싶을 정도네요. 아무튼 전 남편의 여동생이 꽤나 정환이를 좋아했긴 했었나 봅니다. 그 뒤로도 포기하지 않고 정환이에게 줄기차게 연락을 했었더라고요. 정환이는 완전 질색해버렸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의 여동생은 회사에 괴 소문이 돌았다네요. 그동안의 전 남편 여동생 흔적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던 거죠.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 중에서 한 명이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의 여동생 성격에 사실이 아니면 맞서서 대처했을 텐데 사실이었는지 스스로도 감당 못하겠는지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정환이랑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정환이가 빨리 결혼하자고 서두르지만 저는 연애 기간을 더 거치고 싶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저는 멋진 곳에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멋진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전 남편에게도 받지 못한 프로포즈였어요. 그때는 오래 사귀어서 그냥 결혼할 줄로만 알았지 그런 건 몰랐거든요. 저는 정환이의 프로포즈를 당연 받아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게도 새로운 사랑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행복한 만큼 주위의 사랑을 베풀면서 좋은 일 하면서 잘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영원하도록 응원해주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